이번 시간에는 신라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상패 얘기가 나와서 증시에 미칠 영향들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우선은 1월 18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 상패 결정을 했고, 상패가 딱 된 건 아닙니다. 한 달 내로 코스닥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해야지만 상패가 확정이 되겠죠. 그럼 신라젠은 어떤 회사냐? 뭐 옛날에는 많이 아셨을 건데 이제 투자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초보자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항암제라고 해서 팩사백을 개발 연구했던 회사인데, 그때만 해도 뭐 만능 치료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자기 면역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암세포 치료를 할 때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부작용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이걸 개발하는 회사, 처음에는 미국의 제너렉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신라젠이 여기 이제 하청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공동 개발을 하게 되다가 이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300억을 주고 완성 시에 1200억을 줄 테니까 미국 본사를 내놔라 이래가지고 제너럭스를 사들입니다. 뭐 비슷한 사례가 있죠. 필라홀딩스, 코리아 필라홀딩스가 필라 전체를 사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됐다, 또 웹더독이 됐다 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분 1%를 가졌던 사회이사가 문 이사, 이제 나중에 될 주인공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페이퍼 컴퍼니로 대출을 받아서 무자본으로 350억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채권인데 여기에서 플러스로 서비스를 뭘 받냐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까지 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회사한테 350억을 빌려줬잖아요. 그럼 350억을 빌려줬으니까 나중에 350억은 돌려받겠죠. 그러면 내가 빌린 돈 350억을 빌려준 쩐주한테 다시 이건 돌려주면 되는 거고, 여기에 서비스로 가져간 게 이제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분을 사들여서 대표이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끼어 있는데요.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는 회사가 신라젠에다가 450억을 투자하면서 최대 주주로 들어옵니다. 이제 매수를 하고 났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팩사백은 어마어마한 거다, 이제 이거 대박이다 라고 하면서 신라젠 투자를 많이 권유하고 홍보했죠. 실제로 보면은 뭐 특정 기업들 보면은 자기 주식을 사라라고 하면서 이 홍보를 좀 과하게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 회사를 투자라고 권유하고 홍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지분을 가진 거고 우리 주주들은 어차피 있는 거고, 내가 뭐 신약을 개발하든 회사를 잘 운영해가지고 돈을 잘 벌면은 알아서 재평가를 받는 건데, 재평가 받는 것보다 포장에 되게 관심이 많은 거죠. 우리 회사를 사세요, 대박이 날 거예요, 대박이 날 거예요. 로또 번호인데 굉장히 괜찮은 로또 번호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런 수준으로 이제 했다라는 거죠. 2015년 11월에 투자를 했던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가 구속이 됐었거든요. 7천억 불법 모집으로. 2016년 다시 보석방으로 풀려납니다. 이 시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정치권 인사들이 설명회를 많이 했었어요. 이 회사 신라젠에 대해서. 그리고 강사로도 많이 동원이 됐는데, 뭐 홍보 전략에 속은 걸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싶으면 유명한 정치인들이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같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한테 뭔가 좀 있어 보이게 포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 전략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2017년 1월에 만원으로 상장을 해요, 이 신라젠이. 그리고 그해 11월 딱 10달 만에 15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라가요. 그게 시가총액이 15조가 넘었었으니까 어마어마했죠. 다 신라젠에 열광하던 시절이었어요.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거의 뭐 종교에 가까운 수준으로. 근데 그 타이밍에 임원들이 주식을 팔고 빠져나갑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빠져나가요. 이제 15조까지 오르고 나서 대략 그때 그 금액이 2,500억이에요. 이거 어떻게 나왔냐면 나중에 검찰이 이걸 조사하면서 이제 의혹으로 나왔던 조사 내용들이었거든요. 2018년 8월에 미국 이제 FDA에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팩사백을 간암, 임상 3상을 들어갔었는데 중단 권고가 나오죠. 그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효과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죠. 만원에 하락하는 거죠. 그때만 해도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만능 암 치료제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FDA에서 효과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피해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2018년 12월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는 다시 7천억 사기 혐의로 구속돼가지고 징역 12년을 받죠. 선고가 19년에 나왔을 거예요. 2019년 8월에 검찰은 이제 신라젠 본사를 압수수색하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였냐면 팩사백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을 장내 매도해서 1,00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라는 의혹으로 이제 검찰이 조사가 들어갔었고요. 신라젠 본사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전직, 현직 경영진이 주가 하락 전에 매도를 하기 위해서 임상 실패 가능성 발표를 뒤로 늦췄다. 야, 우리 주식 좀 다 팔아먹고 나서 발표해. 좀만 더 발표 늦춰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제 이래가지고 신라젠 본사 압수수색을 했었고, 2020년 5월에 신라젠 문 대표가
이제 횡령 배임 발생으로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되는 거죠. 그때 구속이 되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2020년 6월달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이 되고요. 8월에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되면서 다시 속개 결정이 났었는데 11월에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가 되면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해줘요. 다시 한번 잘해와 이래가지고 했을 때 2021년 7월에 M20이 들어왔어요. 신라젠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합니다. 이 M20이 어떤 회사냐고 하면은 하나그룹 회장의 처남이고 유력한 계열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리드코프라는 계열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돈이 좀 빵빵하죠. 이제 그래 들어와서 신라젠 투자자들이 희망을 좀 얻었죠. 야 이거 상장 다시 하겠다. 속개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된 거죠. 2021년 8월에 신라젠 문 대표는 1심이 나왔는데 징역 5년이 결정됐고요. 그리고 2022년 1월 18일 오늘이었죠.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상장 폐지로 결정이 났습니다. 사유는 뭐였냐면은 신약 파이프라인이 많이 줄었다. 한마디로 매출에 대한 우려. 그리고 수혈 자금이 1,000억밖에 없더라. 이런 거죠. 아니 기업을 살리겠다는데 1,000억밖에 투자를 못 받아왔어? 이런 거였고. 그래서 기업 가치 유지가 의심이 된다. 이러면서 상장 폐지 결정을 했고요. 현재 지금 팩사백 같은 경우는 신장암에 대해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 흑색종 임상에 대해서도 1비 그리고 2상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돼서 3상까지 들어가게 되면 다시 기대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20년 말 기준으로 17만 4천 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소액주주 지분이 92.6%예요. 지분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상폐가 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때 15만원에서 내려와서 주가가 12,000원쯤이란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이 분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상장 폐지됐다라고 해서 거래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비상장으로 넘어가서 거래를 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투자자들한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은 M2N 측에서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신라젠이 돈을 벌 수 있는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좀 나눠주던가 해서 어떻게 좀 다시 이야기가 좀 돼가지고 한 달 안에 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게 또 새로운 결정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안 좋은 상황에 더 안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이 났잖아요. 1월 24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심의가 있었는데 연장이 돼가지고 결국 4월 달에 증시 퇴출 여부가 지금 결정이 나요. 대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게 빅 사이즈인 거를 숙제를 좀 뒤로 미룬 다음 대통령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렇게 된 느낌이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보사 사태로 지금 코오롱 티슈진이 있는데 2월에 시장위원회 심리가 다시 개최가 됩니다. 코오롱 티슈진도 문제가 좀 있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또 이슈였는데 이게 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이에요. 어떤 거냐면 셀트리온이 물건을 가지고 셀트리온 제약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다가 이제 넘기면 이 두 회사가 판매를 해서 돈을 벌어오는 구조인데 여기에서 약간 분식회계 의혹이 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어쨌든 결과가 좀 빨리 나봐야 좀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아직은 주식은 잘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합쳐봤을 때 한동안 바이오주가 지금 순환시대 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으로도 한동안 좀 매기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누가 바이오주를 사고 싶어 하겠는가 이런 게 있죠. 만약에 매수세가 오려면은 이를 뒤집을 만한 어떤 호재가 좀 던져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호재라는 것도 이제 회사 하나 정도는 안 되고 여러 회사 몇 개가 좀 호재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뿐만 아니라 옆에도 지금 초상난 데가 하나 있어요. 지금 건설주가 그렇거든요. 현대산업개발 사태 한 방으로 이제 좀 반등을 해보려고 했던 건설주들을 다 같이 끌어내리고 있어요. 나는 혼자 못 주고 하면서 연한계 같이 현대산업개발이 불타니까 건설주들이 다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하락하고 있죠. 바이오 건설 둘 다 지금 초토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거기에 지금 나스닥 선물도 2%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더 나쁜 것 중에 하나 모럴 해저드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LG생활건강이 거래소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됐어요. 일부 증권사한테 4분기 실적 내용을 미리 전달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LG 측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채널에 대해서 그냥 12월 면세점 매출이 일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애널리스트한테 전달해 준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지나서 보니까 알게 된 거죠. LG생활건강 주가 떨어졌던 게 이 소스를 먼저 들었던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던졌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열받을 일인 거죠. 이게 뭐야, 우리는 같이 정보의 공평성이 있어야 되지 누구한테만 귀띔을 해주면 어떡하냐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분노할 일이 된 거고요. 그래서 LG 생활건강이 100만원 이내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었는데 처음으로 내려갔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도 좀 문제가 있었죠. 지금 카카오페이 자체가 임직원들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대표도 내정자가 교체가 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회사 중에
카카오페이 증권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법인영업본부랑 애널리스트들이 사표를 내면 우리 사주를 던질 수 있거든요. 사표를 내서 우리 사주를 처분해가지고 1인당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까지 이익을 얻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DS투자증권으로 단체로 이직을 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리서치 센터는 사실상 해체 수준이 됐다. 법인 영업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카카오페이 투자자들한테는 엎친 데 덮친 격의 뉴스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공모 첫날 32조가 몰리는 대박 기운을 보여주고 있는데 50조짜리 회사가 사업 일부를 따로 상장시키면 100조가 따라오더라. 100조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150조가 됐죠.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 물적 분할이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줄줄이 물적 분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마 올해 물적 분할 뉴스를 많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돈을 정말 많이 벌었을 거다.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공매도가 아주 돈을 쓸어담지 않았을까 싶고요. 증시 제도에 대해서 이제 제도 개선이라던가 이제 감시가 강화되어야 되지만 일반인 투자자들도 공평한 선에서 그냥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원래 주식이라는 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보다 훨씬 불리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반칙이 횡행하는 거 아니에요. 쟤는 태클 걸어도 구두 경고고 내가 태클하면 빨간 카드고 이러면 공평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공정한 기준을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반되어야지만 코스피 하락 요소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해결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